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내일 아침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집어들고 계산대 가는데 지갑 안 꺼내고 폰만 탭합니다. 캐셔가 고개 끄덕이고 거래 완료. 몇 년간 스마트폰으로 채굴해온 파이로 방금 결제한 겁니다. 근데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게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마스터카드가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열었거든요. 파일럿 프로그램 아니고 제한된 테스트 아닙니다. 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다른 루머가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일본이 미국 국채 팔고 파이 사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같이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파이랩스 시작합니다. 5년 전만 해도 마스터카드와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요새였습니다. 수십억 명의 결제를 처리하고 모든 은행이 신뢰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받아주는, 파이는 아웃사이더였죠. 폰으로 채굴하는 크립토 전통 금융계는 존재도 모르고 기성체제한테는 무시당하는, 평행선 두 개가 만날 일이 없어 보였는데 방금 만났습니다. 파이가 마스터카드 크립토카드 프로그램에 공식 합류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어요. 예전에 크립토로 결제하려면은 거래소 앱 열고 코인 팔고 은행 계좌로 이체 기다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야 현금으로 쓸 수 있었어. 피곤하잖아요. 이제 카드 긁으면 됩니다. 거래 처리되는 몇 초 동안 마스터카드 시스템이 파이를 현지 화폐로 바꿔서 가맹점에 입금합니다. 식당 주인은 파이가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월렛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카드 결제로 보일 뿐이죠. 마스터카드 가맹점이 전 세계 1억 5천만 개입니다. 1억 5천만 명이 아니고 1억 5천만 곳이에요. 실제로 돈 쓸 수 있는 장소가 1억 5천만 개라는 겁니다. 텍사스 주유소, 마닐라 커피숍, 라고스 호텔, 뭄바이 마트, 전부 이제 파이 유저한테 열렸습니다. 이 파트너십 통해서요. 예전에 파이가 동네 구멍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았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마스터카드 받는 곳이면은 어디든 파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모든 곳이죠. 넷플릭스 결제하고 싶으면은 파이 쓰면 됩니다. 새 아이폰 사고 싶으면은 파이 쓰면 되고요. 비행기 예약하고 싶으면은 파이 쓰면 됩니다. 인프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축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파이가 진짜인지 묻고 있어요. 모두가 거래소 상장이랑 가격 투기에 집중하는 동안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크립토 채택의 진짜 장벽은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복잡함이었습니다. 월렛 주소가 무작위 숫자랑 문자 조합처럼 생겼잖아요. 거래소 가입하려면 20단계 거쳐야 하고 인증 절차가 몇 주 걸리고요. 커피 한 잔 사려고 양자역학 배우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이가 2025년 8월에 그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직접 피아트 구매 기능으로요. 이제 앱에서 신용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로 파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 주문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뭐 사는 것처럼요. 거래소 계정 필요 없고 복잡한 이체 없이 탭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 업데이트 후에 거래량이 폭발했거든요. 투기꾼이 몰려서가 아닙니다. 크립토 한 번도 안 만져본 일반인들이 갑자기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했죠. 부모님 세대도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접근성만 좋고 보안이 없으면 스캠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스터카드가 왜 이걸 실제로 했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 보안 시스템이 마스터카드가 전통 은행에 쓰는 것과 같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다듬어온 알고리즘, 전 세계 수십억 거래 분석하는 그 시스템이요. 카드가 갑자기 이상한 장소에서 큰 금액 결제하면 시스템이 즉시 잡아냅니다. 거래 차단되고 계정 보호되죠. KYC 인증도 은행 계좌 여는 것만큼 철저합니다. 엄격한 절차 때문에 불평하는 파이오니어도 있는데 현실은 이겁니다. 그게 정확히 파이가 안전한 이유예요. 크립토 스캠이랑 해킹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잃는 공포 이야기들. 파이는 처음부터 그거 막는 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폰에 있는 파이를 기관급 보안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테스트하고 있고 시티뱅크랑 JP모건이 자체 디지털 토큰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전체가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 중이에요. 그 경쟁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모든 대형 금융사가 파이 거래 처리하려고 경쟁하면 수수료로 경쟁하고 속도로 경쟁하고 사용자 경험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최고의 조건 주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마트들이 가격 전쟁하는 것처럼요. 이기는 건 우리입니다. 파이가 이미 수천만 명의 활성 유저를 갖고 있거든요. 이 금융 거인들한테 그건 그냥 유저 베이스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접근하고 싶은 레디메이드 시장이에요. 파이가 파트너십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파이 관심 끌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눈치 못 챘습니다. 인터넷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는 루머가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일본이 비밀리에 미국 국채 팔아서 파이 네트워크 사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 3대 경제국이 지구상 가장 안전한 투자를 벌이고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디지털 코인으로 갈아탄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진지한 투자자, 금융 분석가, 일반인까지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 수 있나?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뭔가 진짜를 만들고 있는 합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질문은 파이의 잠재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특정 루머, 국가들이 파이 사고 있다는 게 현실의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답이 놀라울 수 있어요. 금융에서 덤핑은 그냥 판다는 게 아닙니다. 빨리, 공격적으로, 급하게 현금 필요할 때 막 파는 거예요. 불나면은 막 내다 파는 그거요. 모두가 얘기하는 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쓴 차용증이죠. 나라들이 이 채권 사는 이유가 지구상 어디서든 돈 넣어두기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자 주고 채권 만기되면은 원금 돌려받고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지루하죠. 그게 포인트예요. 나라가 왜 덤핑할까요? 보통 세 가지 이유입니다. 패닉, 급하게 현금 필요하거나 의도적인 정치적 움직임. 중국이 갑자기 수천억 달러 채권 쏟아내면은 미국 금리 치솟고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점진적으로 파는 건 항상 일어납니다. 그건 그냥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에요. 덤핑은 다릅니다. 덤핑은 뭔가 급하다는 신호거든요. 나라가 파이를 대규모로 사려면은 거대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달러 어치가 유동적인 시장에서 구매 가능해야 해요. 그 인프라가 아직 없습니다. 파이오니어한테 직접 사면 되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국가가 외환 보유고 관리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거든요. 규제되고 감사 가능하고 유동적인 시장이 필요합니다. 폰 앱에서 수백만 명한테 개별적으로 사는 거. 그건 외환 보유고 관리가 아니라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라들이 철통 같은 채권 버리고 합법적인 장기 비전은 있지만 아직 그 자본의 일부도 흡수할 시장 인프라가 없는 크립토로 바꾼다는 루머. 수학이 안 맞습니다. 물류가 안 맞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여기 진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바이럴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나라들이 미국 자산 파는 건 실제로 일어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룻밤 사이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략적으로요. 이유가 패닉이나 적대감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예요. 본인 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철통 같아 보여도 가진 돈 전부를 주식 하나에 넣지는 않잖아요. 나라도 같은 논리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외환 보유고 전부를 달러 자산에 넣으면 리스크가 생겨요. 달러 약해지면 어떡하고 미국 정책이 자국 경제의 해로운 방향으로 바뀌면 어떡합니까? 똑똑한 재무부는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중국이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미국 국채 보유량 천천히 줄이고 금 더 사고 유로 더 사고 엔 더 사고 이 과정은 이름도 있습니다. 탈달러화라고 하죠. 근데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에요. 분노나 음모 때문이 아니고요. 미중 관계가 긴장 상태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에서 엄청난 양의 미국 부채 들고 있으면은 레버리지가 생기지만 노출도 생겨요. 관계가 악화되면은 그 채권들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분산하고 있는 겁니다. 덤핑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유는 다르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대응이 아니라 체스 수예요. 느리고 계산적이고 어느 한 경제에 대한 의존도 줄이려는 수십 년짜리 전략의 일부죠. 집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에 방 하나씩 포지션 개선하는 거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가 지루하고 체계적인 분산이라면 왜 이 루머가 터졌을까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탐욕. 미국 달러가 붕괴하고 있다는 공포, 초기 파이오니어들이 부자 되려 한다는 탐욕. 그 감정들의 금융 문맹을 섞고 바이럴 소셜 미디어 좀 뿌리면 허위 정보의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허위 정보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합법적인 프로젝트를 훼손해요. 외부인들이 검증 안 된 황당한 주장 들으면은 전체 공간을 망상적인 하이프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진짜로 빌드하고 기여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음모론자들과 같이 묶입니다. 공정하지 않죠. 근데 루머가 사실을 대체하면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파이는 성공하려고 정부에 대한 가짜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기술이 작동하고 생태계가 성장하고 주류 채택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면은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조작된 하이프가 단기 버전은 만들 수 있지만 장기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중국, 브라질, 일본이 미국 자산 버리고 파이 네트워크 산다는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 픽션이에요.
현실은 더 단순하고 덜 드라마틱합니다. 일부 나라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러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예요. 똑똑한 정책이죠. 패닉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사실 뉴스도 아닙니다. 다극화된 금융세계에서 현대 재무부가 운영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파이 네트워크 앵글은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메커니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정확성보다 참여를 보상하면서 증폭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루머가 현실과 안 맞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진짜 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깐 악몽 시나리오 돌려볼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속보 봅니다. 중국, 일본, 브라질이 동시에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 전부 청산한다고 발표. 몇 달에 걸쳐서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먼저 채권 시장이 무너집니다. 모두가 팔고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이 폭락해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격 반대로 움직이니까 치솟습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가 돈 빌리려면은 그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 해요. 그 높은 비용이 경제 전체로 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싸지고 자동차대출, 사업대출, 신용카드 전부 다요. 확장 계획하던 기업들이 계획 동결합니다. 고용 멈추고 해고 시작하죠. 소비자 지출이 줄어요. 사람들이 겁먹고 차입 비용이 방금 올랐으니까 주식시장이 자유낙하합니다. 투자자들이 패닉하고 출구로 달려가니까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거든요. 글로벌 무역의 중추입니다. 달러가 위기면은 글로벌 시장에 연결된 모든 경제가 느껴요. 달러 보유고 들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부가 증발하는 걸 봅니다. 무역이 느려져요. 아무도 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공급망이 깨지고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위기 촉발한 나라들도 똑같이 다칩니다. 중국이랑 일본이 그 채권 들고 있는 이유가 거대한 흑자 넣어둘 안정적인 곳이 필요해서거든요. 그 안정성 날려버리면은 자기 보유고 가치가 즉시 떨어집니다. 네, 바주카로 자기 발 쏘는 거예요. 금융 종말 시나리오가 거의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라들이 친구여서가 아니라 고통이 상호적이기 때문이에요. 상호 확증 경제 파괴입니다. 모두가 집니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그걸 선택 안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성공하려고 음모론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에 집중하고 생태계 빌드하고 합법적인 개발 지원하면 됩니다. 주류 채택이 오면은 파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거지 바이럴 루머가 정부들이 비밀리에 사고 있다고 설득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황당한 금융 헤드라인 보면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믿으면은 누가 이득 보지? 증거가 뭐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대부분 바이럴 이야기가 이 세 질문 무게에 무너집니다. 은퇴 계좌 괜찮습니다. 달러 붕괴 안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미래는 기술과 채택이 결정하지 국부 펀드에 대한 조작된 이야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드라마틱한 폭락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 안 하고 공포와 탐욕에 호소하는 이야기 믿는 거예요. 그게 패닉 일으키고 그게 나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스터카드 파트너십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파이가 마스터카드의 크립토카드 프로그램에 합류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루머가 아니에요. 검증 가능한 발전이죠. 마스터카드, 비자, 대형은행이 전부 동시에 디지털 화폐 쪽으로 움직이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중이 아직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일어나는 인프라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돈의 미래를 보고 있고 거기 일부가 되려고 경쟁하는 거죠. 파이가 이 파트너십 운 좋게 얻은 게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걸 파이가 만들었어요. 진짜 유저, 진짜 거래, 진짜 채택. 대부분 크립토가 채택을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파이는 실제로 갖고 있어요. 가짜 돈이다. 절대 안 될 거다. 범죄자만 쓴다.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가치에서 코인당 수만 달러 가는 거 봤습니다.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 되는 거 봤고 기회 있을 때 안 산 거 후회하며 발을 굴렀죠. 파이가 지금 정확히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고 채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년 후에 돌아보면서 이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 거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네, 리스크 있습니다. 규제 강화될 수 있고 경쟁자 나올 수 있고 기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궤적은 명확합니다. 파이가 언젠가 거래소 상장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가 상관없는 병렬 경제를 만들고 있어요. 파이 벌고 파이 쓰고 파이 저축하는 게 전통 크립토 시장 안 거쳐도 되는 그게 비전이고 마스터카드가 결제 인프라 돌리면서 비전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